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시가 적용 순서.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재산에 대해서 시가가 있을 수도 있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을 수도 있고 보충적 방법에 의한 개별 주택가액이라든가 뭐 공시가액 이렇게 다양하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재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시가를 적용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부적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적용 순서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것은 해당 재산의 시가입니다. 그 해당 재산의 시가는 뭐 해당 재산의 시가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의 뭐 매매, 공매, 경매, 수용가액, 감정가액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해당 재산의 시가가 바로 되겠죠. 그렇지만 이 시가가 평가 기간 안에 여러 개가 동시에 있다. 그럼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할 것인가? 1차적으로 시가를 할 때 해당 재산의 시가가 있으면 이걸 먼저 적용하고, 두 번째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다. 그러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1번, 2번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액을 상속 증여재산의 시가로 뭐 적용을 하겠죠. 뭐 이건 세부적인 것은 이 항목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있다. 해당 재산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그 기간이 이제 뭐 6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평가기간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재산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감정가액이 있거나 공매, 경매가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액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평가 시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일 전후해서 그런 가액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럼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그럴 때는 그 평가 기준일 전후해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뭐 우선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액이 두 개다. 뭐 그런 가액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매 계약도 체결하고 감정가액도 있다. 그러면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뭐 문자적으로 보면 평균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액이 시가, 해당 재산의 시가가 둘 이상 같은 날에 있다. 그랬을 때는 뭐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차를 달리 한다.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됐는데 평가 기준에서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평가 뭐 기간이 상속 개시 전 6개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 기간을 그 뭐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해당되는 시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 평가 기준일에서 가장 전후해서 가까운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다. 그럼 없을 때는 그럼 시가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 그 유사 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이 되겠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 이건 어떻게 적용하냐고 그러면 뭐 해당 재산과 면적, 용도, 종목, 이 기준 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공매, 경매, 감정가액을, 그런 가액이 있으면 이 평가 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그 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이 가액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겹친다 그러면 무조건 1번을 적용하고 1번이 없을 때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주로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 기준시가라든가 뭐 용도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죠. 동일 단지에 뭐 아파트가 기준시가가 같은 것이 팔린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과세당국에서 그 시가로 이 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유사매매 사례가를 그럼 어디서 찾느냐? 찾기 저희들도 실무를 하다 보면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찾냐고 그러면 그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거나 그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그 매매된 그 시세 조회를 시가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유사 매매 등 사례가액이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해보면 저희들은 그 사이트를 보고 시가로 맞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놔도 과세당국에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훨씬 면적이나 위치나 용도나 종목이나 기준시가가 훨씬 저희들이 제시한 것보다도 더 가까운 쪽에 가액이 있어서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액이 시가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을 가지고 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종종 그런 그 국세청하고 그 이게 맞다, 뭐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게 맞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나온다. 그러면 당해재산의 감정가액을 뭐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받기가 싫으면 1번으로 뭐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해당 재산의 그 시가로 신고할 수가 있죠. 대부분 저는 뭐 정해서 신고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인데 이것은 상정법 61조부터 65조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러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61조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일반 건물 기준시가 뭐 그렇게 평가하는 61조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 62조는 뭐 선박 등 유형자산의 평가, 63조는 유가증권의 평가, 64조는 무채재산권의 평가, 그 다음에 65조는 뭐 그 밖에 조건부 권리 평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토지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건물 그러면 일반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평가하는 뭐 방법으로 하는 사례가 많죠. 부동산과 건물 평가를 보충적으로 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면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뭐 평가 기간 이외의 기간에 뭐 확장된 평가 기간에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찾아가지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고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할 때가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평가 가액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항상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가 가격이 좀 뭐 시가나 그 해당 재산의 시가나 유사 매매 사례가액보다 낮기 때문에 보충적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과세당국에서 그 우리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가를 뭐 찾아가지고 과세기관에서 과세관 측에서 시가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높은 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를 했는데 과세당국에서 그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찾아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방법을 평가할 때는 시가가 노출되면 그 시가대로 그 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시가 적용 순서 뭐 살펴봤는데 그 상속 정해선 평가를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